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같은 아파트 다른 가격.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유 다 아실 겁니다.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층이나 방향 또 조망권 등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로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갖고 계신 그 부동산 고민 잘 하고 계신가요? 상황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여러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전략 잘 고민하고 계시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투자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최근 부동산 동향도 체크해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점 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0254-798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S&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부동산 투자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만한 팁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최근 저희 부동산 가이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단연 다세대 주택이죠. 그만큼 실거주로도 투자 목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다세대 주택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오늘 투자법부터 유의사항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세대 주택들의 인기가 바짝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여전히 뜨거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뜨거울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 관련해서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은 다세대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어떤 이제 시대 흐름에 이 변화를 좀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다세대 주택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빌라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데 과거와는 이미지가 많이 틀려졌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주거 어떤 그 공간의 활용이라든가 어떤 내부 마감재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시대 흐름이 이런 것들을 좀 뒷받침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세대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뭐 1, 2인 가구가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는 사회 현상입니다. 뭐 어제 오늘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2000년대 들면서 급속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 혼밥족, 혼술족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1인 가구가 우리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실례로 그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 가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가구의 한 27%가 됩니다. 또 2인 가구도 한 25%가 육박하기 때문에 결국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한 50%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두 집 중에 한 집은 1, 2인 가구, 결국은 이제는 세대 구성원의 어떤 간소화, 1, 2인 가구, 이제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주거 형태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주거 하향 현상입니다. 주거 하향 현상이라는 건 지금 뭐 저금리 상태에서 뭐 저성장 이런 것들이 시대의 어떤 화두인데, 결과적으로 저성장 시대에서 어떤 중심권 지역, 어떤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들에서는 30평대 아파트에서 뭐 20평대로 내려오고, 또 20평대 아파트에서는 또 다세대 주택 같은 이런 소형 주택으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는 거죠. 이건 뭐냐면 결국 중심권 지역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좀 높아짐으로써 이런 어떤 주거 이전을 해야 되는데, 주거 이전을 하지 않고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평형을 내려앉는 결국 주거 하향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두 번째 이유를 드릴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아파트 대체 종목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제는 빌라 뭐 과거처럼 이런 형태가 아니고 아파트의 어떤 주거 형태가 굉장히 다세대 주택하고 전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엘리베이터가 뭐 생긴다든가 이제 거의 필수화가 됐죠. 내부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또 어떤 편의시설도 굉장히 극대화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요층들이 이제는 거부감 없이 이 소형 다세대 주택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수요자들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네 번째 이유는 공급자,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좀 볼 수 있겠죠. 일단 다세대 주택이라 그러면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뭐 많게는 50% 이상도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종목이 된다. 결국은 소액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익형으로도 활용 가능하고 또 어떤 그 소액의 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요 참여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어떤 투자자들이 또 늘어나면서 결국 거래량이 급속히 지금 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흐름이 계속 1, 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이런 흐름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다세주택의 어떤 전반적인 거래량은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다세주택 거래를 하면서 우리가 좀 유의점을 좀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최근에 공급이 굉장히 많아짐으로써 일단 시외곽 지역은 투자 지역에서 조금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이 다 수익률이 높고 또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냐면 시외곽 지역에 어떤 공급이 좀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은 결국 실수요자 중심의 어떤 거래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꺼리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는 신축 단기 투자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이 다세대 주택이라는 어떤 특성상 좀 아파트하고 노후도가 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가장 상품의 어떤 극대화되는 시점이 언제냐? 결국 한 2년에서 한 5년 정도로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시간이 지나서 또 가격이 보합세로 그냥 머문다면은 투자 의미는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신규로 다시 계속 공급되는 양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다세대주택은 조금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단기 실현 가능한 어떤 개발 호재 보유지를 좀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단기 개발 이익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지역에 아니면 뭐 어디 그 지방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과거하고 틀려서 주거 환경은 굉장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우리가 고도 성장기 제가 뭐 20여 년 전 이 업에 왔을 때만 해도 그때 10년 전만 해도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소폭의 상승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주거 환경은 좋아지지만 약간의 주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가격이 막 급등하는 이런 현상은 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건 좀 이렇게 개발 계획이 좀 장기화되는 이런 지역에는 종목상 2년에서 5년 단기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한다면 조금 단기적으로 개발 호재가 좀 작은 것이라도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급량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아무리 좋은 곳도 수요 공급, 수급 불안정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다라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은 앞으로는 공급이 어느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입지에 있는 지역을 좀 선택해야 된다. 절대 입지라고 하면 입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주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초역세권에 위치한 것이거나 아니면 어떤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는 어떤 안정적인 곳, 이런 한강 조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지역에 경쟁력 있는 물건으로 좀 접근을 해야 다소 시세 차익도 가능하고 또 이런 지역은 수요 자체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익과 어떤 차익을 또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것이다. 결국은 절대 입지를 선택하는 게 또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세대 주택 관련해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확인해 봤고요. 더 자세한 투자 전략과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소액 투자 유망 지역 및 종목 분석이라는 주제로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예, 여의도에 위치한 네. 소형 아파트인데 네. 목화 아파트나 진주 아파트 제일 작은 평수를 가지고 매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거주할 거는 아니고요. 네, 지금 여의도 위치한 두 아파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괜찮은지 궁금하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느 쪽이 궁금한 게 아니고 네. 지금 작은 평수 매수를 해도
시기인지 어. 지금 예, 너무 많이 올라서 한 2년 전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예, 일단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는 거가 좋은 건지 예,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의도 위치한 작은 아파트 매수하시려고 하는데 매수 시기상 지금이 적절한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네요. 대표님 어떤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팬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지금 결국은 뭐 지금 지금 진주 아파트하고 또 목화 아파트 투자 목적이라고 그랬죠? 네, 거주할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아이들이 또 이제 크다 보니까 큰 아이가 이제 뭐 결혼을 하거나 하면은 그때 뭐 주던지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거주 목적은 아니에요. 그럼 투자 기간을 좀 길게 보시나 봐요. 예, 자녀분 뭐 고려를 한다면. 네. 네, 지금 매수를 하면 그냥 보유할 예정이에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투자 기간을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 5년 안으로 가시는 거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네. 예,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매수 시점은 지금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결론부터 제가 드리는 거는 일단은 지금은 관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강남권서부터 해서 작년, 재작년에 분위기가 굉장히 막 고조되다 보니까 여의도, 목동 이런 지역들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투자 수요도 많이 늘어났고 이 거래량이 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강남에. 하지만 이제 강남서부터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작년 11.3 대책 이후로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지금은 좀 지켜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재건축 시장은 올해의 화두는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네. 예, 들어보셨죠? 네네. 예,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말까지 이제 유예가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를 피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단지로 또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좀 시장 자체가 조금 포함되는 지역과 또 안 되는 지역하고 좀 가격 차이가 좀 날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의도 지금 말씀하신데 지금 목화라든가 이런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지금 주변에 여의도에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뭐 신탁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도입하기 위해서 3부나 뭐 이런 시범단지 뭐 이런 데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단축을 하려고 생각은 하지만 이 결과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가 되지 않고 또 만약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면은 피해가기엔 좀 어려워 보여서 시장 자체가 좀 더 위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는 거는 지금 타이밍은 좀 맞지 않고요. 좀 올 하반기 정도에 한번 좀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정도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 일단 이 두 아파트는 내용이 좀 틀려요. 뭐냐면 이 목화 아파트하고 뭐 아래쪽에 진주하고 위치도 좀 틀리지만은 목화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네네. 예. 근데 부동산 측에서는 네. 자기네도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재건축할 거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재건축을 하면 아무래도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어떤 주민들 간의 어떤 의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아무튼 리모델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재건축보다는 수익이 좀 적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움직임을 좀 빨리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단지들하고 좀 몇 가지 좀 이런 뭐 수정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하고 좀 비슷하게 상업지가 좀 포함되어 있죠. 그건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두 가지 형태의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좀 지켜보고 하반기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좀 괜찮다. 어떤 분위기 상태로 매수 분위기로 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한 번 더 유예를 받거나 그러니까 뭐 여기에 해당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목화 아파트 쪽으로 좀 저는 좀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이 둘 중에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목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재건축이 안 되면 리모델링 쪽으로 또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여기는 입지가 뭐 한강 쪽으로 워낙 입지의 장점을 갖고 있어요. 뭐 여의나루역하고 초역세권도 갖고
위치하고 있고 또 뭐 진주 아파트도 아래쪽으로 뭐 9호선하고 연관은 되지만 선호도로 봤을 때는 모카 아파트 쪽에 수요자가 좀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모카 아파트가 좀 단점이라고 하면 제가 왜 리모델링 쪽으로 갈 확률이 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은 뭐냐면 여기가 지금 그 용적률이 조금 높아요. 아시죠? 네. 예, 뭐 한 200% 뭐 좀 약간 상회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대지 지분이 여기보다 좀 더 수익성이 높은 데들이 좀 많거든요. 여의도 지역 내에서는 이런 거를 봤을 때 결국 리모델링 쪽으로 간다면 사업이 좀 더 빨리 되지 않겠나. 그러면 사업 진행이 좀 빨라진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쪽의 수요층들은 더 많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서부터 재건축 한번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빨라야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이쪽 지역의 전세가도 사실은 좀 많이 낮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투자 금액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투자 금액 대비 어떤 그 기간에 대해서 수익률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2년 동안 폭등한 가격이 상승한 이런 가격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네. 또 서울시하고 또 협의해야 될 문제도 많이 남아 있고 기부 체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미약적인 상태에서 물론 여의도 지역이 개발 압력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서 그 눈에 드러나는 게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 정도에 매수 타이밍을 한번 갖는 게 좋겠고요. 또 그 시기에는 어떤 리모델링이든 뭐 재건축이든 모카 아파트도 어떤 변화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주 아파트도 어떤 변화, 지금 뭐 어떤 추진하는 거는 미미하지만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 시기에 한번 선택을 다시 한번 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하반기 네. 정도에 한번 다시 한번 상담을 하시죠. 네, 선생님, 만약에 네.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모카 아파트가 더 진주 아파트보다는 좀 더 낫다는 저는 말씀이시죠? 이 대지 지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의 속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하는 것보다 리모델링 쪽으로 가면 시간이 굉장히 좀 짧아지거든요. 한 3, 4년, 4, 5년 정도 짧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역 내에서 뭐 지금 대지 지분이 조금 더 적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면 그게 좀 우리가 해소가 되거든요. 어떤 핸디캡들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아까 그 환수제요. 재건축 환수제. 네네. 그거 승인이 나면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원래 연말까지 유예가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이런 걸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신탁 방식이든 여러 가지 이런 걸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단계들은 아니에요. 여의도 단지들이.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여의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올해 말까지 유예되어 있는 이 초과이익 환수제 제도가 좀 더 유예를 받을 수 있는 1년이든 2년이든 또 한 번 유예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게 하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 한번 움직여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연기가 되면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연기가 된다 그러면 이 여의도 지역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 단지들이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년이든 뭐 어떤 유예되는 기간을 또 연기해 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여유 있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때는 매수하는 시점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거를 하반기 정도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올해는 좀 변수가 많은 해입니다. 정권에 대한 어떤 교체 시기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하다 보니까 다음을 예측하기가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런 두 가지 변수를 갖고 어떤 접근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관심은 갖고 있지만 어쨌든 작년 재작년 급등했던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급등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좀 지켜보자는 얘기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좀 꼼꼼하게 체크해 드렸는데요. 도움 말씀 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저기, 운암역에 네, 10월달에 입주할 거 운암역 푸르지오하고 네, 당지동에 파인타운 13단지 있거든요. 네.
둘 중에 어느 쪽이 낫겠나 싶어가지고. 운암역 프로조 같은 게 성남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네, 예, 송파 예. 쪽에 있는 아파트 매수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실거주 목적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지금 그 파인타운 13단지하고 예, 운암역 예. 프로지오하고 지금 예, 예. 30평대를 그 매수를 할 거 예, 예. 지금 어떤 게 더 예, 예. 낫겠냐는 얘기죠? 예. 어째 실거주 목적이시죠? 예. 실거주하고 투자하고 어느 비중이 더 큽니까? 아니, 살면서 또 투자 가치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네, 두 마리 다 토끼를 잡으면 더 좋겠죠. 예, 근데 예. 지금 뭐냐면요. 전반적으로 뭐 예. 분위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최근 2, 3년간 굉장히 좀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예.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은 조금 안정세로 좀 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차익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예. 하락 여건이 좀 적은 게 더 좋겠죠. 어떻게 본다면. 예. 그래, 그런 뭐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뭐 두 단지를 좀 보겠습니다. 운암역 네. 프로죠. 올해 뭐 연말경에 입주를 할 거고, 파인타운은. 10월에 입주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연말이고, 지금 뭐, 파인타운은 뭐 장지역 근처에 입주 여건이 뭐 아주 좋은 데입니다. 사실. 13단지면 뭐 지역 내에서, 파인타운 지역에서는 뭐 지금 가장 가격이 좀 세요. 그죠? 네, 한 6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가격도 제일 비싸죠. 이쪽 지역 파인타운에서. 예. 비싸요. 뭐 예. 단지들이 이쪽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지금 뭐 소형으로 뭐 20평대로 구성된 단지들도 있고요. 뭐 예. 지금 뭐 30평대가 이제 들어있는 단지들이 여러 단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 13단지가 조금 임대 아파트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역도 가깝고 하니까 가격이 지역 내에서 제일 세요. 근데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저는 좀 위례 신도시 쪽이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잖아요. 가격은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가격은 비슷하고 그죠? 1억 5천에서 피가 한 2억 정도 붙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분양가 때문에 그래요. 이 공급 당시에 1,700만 원대 공급을 했고 지금 이제 분양가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싼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그게 싸니 비싸니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평당가들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피가 많이 붙은 것처럼 이렇게 붙은 것처럼이 아니라 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7억대 한 뭐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 뭐 이 정도 그 이상 또 상회하는 것도 있고 한데 저는 뭐냐면 두 군데 지역 다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좋은 건 뭐냐면 위례 신도시는 아무래도 기반 시설 자체가 지금 전체 대규모로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조성 단계거든요. 지금보다는 이 학교라든가 뭐 생활 환경, 뭐 인프라, 상업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해서 뭐 평당가가 뭐 한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가격 하락 요소는 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보다. 그래서 한 1억 차이는 나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 지금 파인타운하고 파인타운은 구조적으로 입지는 뭐 위례신도시 위쪽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근데 뭐 택지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단지 내 물론 임대 아파트 있다 해서 모두 나쁜 건 아니지만은 임대도 섞여 있고 소형 위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좀 어려웠던 거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위례 신도시 이렇게 나보다 내 인근에 대규모 어떤 그 단지들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럼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정체가 돼요. 그런 다음에 위례 신도시 가격이 안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연차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시세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주도해 가는 게 위례 신도시 쪽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례 신도시 쪽으로 새 아파트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운암역 프로지오 그게 처음에는 일반 아파트인 줄 알고 제가 갔었어요. 가서 이제 상담을 받고 했는데 그게 주상복합이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시청자님. 그게 상관이 없어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지금 상담 시간 관계상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쉬운 방송 마음이 후에 있으실 다시 것 한번 같은데, 전화드리죠. 네, 저희 대표님께서도 다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아쉬운 마음은 세미나 통해서 풀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소액투자 유망지역 및 종목 분석이라는 주제로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7호선 학동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분은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짜 정보만 모아서 소개해드립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 통해서 공개되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상담도 물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서울전화 02-2077-6355번 통해서 상담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 부자빠 부동산연구소의 양팔석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세 가지 부동산 정보 자세하게 저희가 체크를 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정영근 이사님 오늘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요즘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던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성장이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대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한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전으로 갔을 때 이런 비슷한 상황일 때 우리들은 부동산 투자를 어디다가 했을까요? 잘 살펴보면요. 대지지분과 아파트, 주택 가격의 움직임이 큰 주택보다는 오피스텔, 그러니까 상권과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에 투자를 많이 했고 어느 정도의 차익을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요. 역세권이면서 같은 라인, 일단 본 매물 같은 경우는 9호선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의 권역에 있는 개발 호재 그리고 마곡지구의 호재까지 한다름에 묶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볼 텐데요. 역세권, 도보 1분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의 플러스에서 본 매물은 중공업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인센티브가 되는 중공업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가 상승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이 중공업 지역 활성화와 한강의 종합 개발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곳인데요. 정영근 이사님을 늘 기대가 되는 곳을 준비해 오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팔석 이사님 오늘 어디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제가 아주 마음을 먹고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확신하면서 추천을 드린 지역인데요. 서울 지역에 전철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쿼드러플 역세권인 지역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바로 공덕역과 왕십리역이 거의 전부라고 하시면 보면 되겠는데요. 이 공덕역 주변은 아시다시피 이미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평가된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곳 왕십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왕십리역에서 불과 걸어서 약 5분여 가게 되면 나타나는 곳,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것인데요. 행정동이 마장동이에요. 마장동이다 보니까 그 어원 때문에 어감이 좋지 않아서 마장동, 축산물 도매시장 이런 그 어감이 있어서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됐죠. 그런데 이 마장동이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비상의 나래를 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서울의 강남, 그 강남 속에서도 어딜까요? 투자처가 바로 대치동입니다. 이 대한민국 1%의 부자들만이 거주한다고 하는 이 자금심이 남다른 바로 대치동. 오늘 제가 근린 상가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세 곳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 곳은요, 성동구 마장동입니다. 서울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 5호선, 분당선, 경의 중앙선, 왕십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0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8층 건물 내 6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7,6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5,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2,1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대표님, 마장동 가보도록 할 텐데 마장동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왕십리역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전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분당선. 그야말로 서울의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는 전철 쿼드로플 역세권이 걸어서 5분이다.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있고요. 전철 5호선 마장역에서는 불과 1분 거리입니다. 거기다가 주변에 대규모의 재래시장 있죠. 또 서울의 2030의 중심축, 바로 이곳 왕십리가 7광역 체제죠. 서울 4대문이면 4대문, 아니면은 강남이면 강남. 이런 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대 수요에 있어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래시장과 대학교입니다. 바로 한양대학교가 걸어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입지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미래 가치가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마장동의 매력을 조금 더 파헤쳐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기대가 돼요. 마장도 뭔가 날개를 펴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날개를 펴고 있을까요? 2015년 12월 5일 날 제정된 법이 있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만 많이들 집중했다고 하면은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주시하십시오. 바로 이번에 도정법 자체도 획기적으로 바뀌었죠. 이만큼 이제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한 투자처를 찾으셔야 바로 미래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바로 그랬을 때 이곳은 핵심 트렌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시범지역으로 바로 경제기반형 중심지 시가형으로 이미 고시가 됐습니다. 그 가치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정말 공동역 주변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2030 서울 플랜, 바로 3도심 7광역 체제로 대변되는 7광역 체제의 중심축 청량리, 왕십리가 이제 비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아직 가격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유명한 곳이 아니고 유망한 곳이라는 것이 바로 추천 이유이기도 하고요. GTX 시너선, 그리고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와 더불어 전농탑신리 뉴타운이 바로 인근에 있고요. 왕십리 뉴타운과 전농탑신리 뉴타운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장동의 매력 찾기 봤다면 이번에는 건물 보도록 할게요. 언제 또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올 10월이면 됩니다. 이제 이미 벌써 착공에 들어갔고요. 여기는 이 아파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단순히 제가 주택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피스텔과 바로 주택이 합쳐진 아파텔인데 전체 4개 동으로 구성되는 96세대, 그야말로 단지형으로 구성되는데 3면이 다 도로예요. 전철역에서 1분 거리, 왕십리역에서 5분. 현장 꼭 한번 와보시면요. 그냥 골목이 아닙니다. 앞에 도로가 20m, 20m, 8m 도로로 접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무엇보다도 투자를 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죠? 공실 우려와 더불어 과연 이것이 팔릴까라는 것이 걱정되죠. 그렇습니다. 오시면은 이것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만큼 되는데요. 여기는 오늘 추천드린 것은 8층 중에 6층. 동간거리가 특히요. 여기는 11m예요. 우리가 보통 다세대 빌라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동간거리가 너무 가깝잖아요. 여기 11m.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당연히 풀옵션 다 들어가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걱정 마십시오. CCTV와 더불어 특히 여성 임차인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보안 장치를 아주 잘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가격 2억 7,600만 원. 아마도 왕십리역 주변에 한번 훑어보세요. 그냥 오셔가지고. 그러면 2억 9천만 원 밑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2억 7,600만 원이고 임대가 제가 현재 2017년 1월에 조사한 가격대가 2억 5,500에서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불과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대로 투자하실 수 있는데요. 10월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1,000만 원대로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계약금 내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자, 마지막으로 전문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안심하셔도 되고요. 매도에 대한 타이밍 당연히 잡아드립니다. 자, 월세는 왕십리역이니까 가능하고 한양대가 있으니까 가능하고 또 대형 재래시장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3천만 원 보증금에 100만 원에서 110만 원. 그렇게 되면은 대출 활용했을 때 월세로 투자하시는 7천만 원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1년에 65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수익 얻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매력이 많은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유의점도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죠. 그렇죠. 방송에 많은 매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세 군데의 공인중개업소 사무소를 꼭 들려서 가격 조사를 하시고 또 실제로 그 가격대가 어떤지 꼭 확인하시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네, 유의점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첫 번째 부동산 정보였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요, 정영근 이사와 함께 영등포구 양평동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9호선 선유도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올 4월에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7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4,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600만 원, 실투자 금액 900만 원 예상됩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가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양평동 입지적인 분석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영등포구의 바로 양평동 지역으로 가볼 텐데요.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영등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중에 한강과 맞닿으면서 9호선 라인이 지나가는 역세권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선유도 역세권과 당산역입니다. 이 두 역세권은요,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짜져 있고 그리고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임대차 수요 시장이 영등포에서도 최고인 지역입니다. 일단은 여의도에 있는 배후 주거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주택에 대한 가격 퀄리티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로서 아주 탄력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더 유망한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20살과 30살 이 사이에 있는 젊은 층들이 계속적인 증가를 맞고 있습니다. 일단 1인 가구 증가 수가 2020년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폭증을 하고 있죠. 최고점 피크를 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역세권이면서 1인 가구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임대형 수익형 매물에 여러분 주시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자리는 거기에 맞춰서 역에서 도보 1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9호선에서 도보 1분밖에 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본 매물이 올라선 그 땅 자체가 중공업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발표가 됐었죠. 중공업 활성화 대책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그만큼 기대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선인도공원과 자연 친화 요소 그리고 한강과 맞닿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변 역세권 프로젝트에도 교집합인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두 정거장만 가면은 여의도 그리고 마곡지구도 한다름에 갈 수 있는 같은 9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마곡지구 공교롭게 이번에 입주를 하죠. 거기에 딱 맞춰 있고 또 여의도도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곳이 딱 중간에서 차익을 보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그런 지역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양평동 하면 또 어떤 개발호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등포구 안에서 양평동에 영향 미칠 만한 개발호재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공업지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양평동엔 중공업지가 좀 있죠. 그중에서 역과 가까운 중공업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지역 주변 일대 시설들 보면 롯데홈쇼핑이라든가 롯데제과 등 사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옥들이 중심으로 있다는 건 뭡니까? 임대차 시장이 정말 안전하고 공실률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당산 역세권 가봤을 때도 매매가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같은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인데도 비례했을 때 약 2천에서 3천 정도의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향후에 2년 정도 뒤에 있는 바로 여의도 재건축 사업의 그 빠른 속도와 그리고 마곡지구 입주에 따른 그 타이밍 자체가 약 2019년에서 2020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매도 타이밍 잡을 수 있는 그런 단기형 투자 매물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곳 지역. 2030 도심 플랜 3도심에 들어가는 지역이죠. 바로 영등포 지역이면서 상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호선 라인 중 가장 저평가된 데가 어딜까요? 바로 선유도 역세권입니다. 지금 당산역과 비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산역과 합정역에 있는 임대 수요라든가 임대가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임대차 가격이 아직은 낮은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만이 제가 말씀드린 1인 가구 폭증과 재건축과 재개발에 딱 맞춰서 차익을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9호선 3단계까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호선 3단계가 개통이 되면 9호선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업무 벨트 라인을 다 꿰뚫게 됩니다. 마곡지구와 그리고 이곳 지역 그리고 여의도와 강남까지 다 꿰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9호선 라인 일대가 모두 지가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중에서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가까운 지역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동 재건축과 여의도 재건축이 이 당산 일대 이주 수요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형 주택도 매매 차익을 충분히 크게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 봐야겠죠. 4월에 준공이 완료가 됩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네, 본 매물은 지금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 완공 예정인데요. 본 매물은 7층 건물입니다. 거기에 준공업지가 올라서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죠. 준공업지이면서 주변에 회사 사옥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지역은 선유도역 상단에 좀 있는데요. 여기는 단독 다가구들이 많고요. 회사 건물들이 많은 지역이 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8m 도로에 있고 접근도가 회사와 역세권 그리고 주변 일대의 생활 인프라까지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중심 상업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피스텔 내부 구조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또 샘플하우스 통해서 기대감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 체크해 봐야겠죠. 가격대 어떻게 되나요? 네, 본 매물에 가장 제가 추천을 드리는 포인트입니다. 매가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는 접근도가 굉장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매매가가 2억 4,500입니다. 일단 주변 일대 당산역 비교를 했었죠. 당산 같은 경우에는 2억 후반대, 7천, 8천대고요. 합정 라인 같은 경우에는 3억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했을 때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입지적인 특성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그만큼의 차익폭을 분명히 거둘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임대가를 알아보면요. 양평이나 당산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2억 3천에서 2억 4천 정도의 전세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500에서 1,500 정도의 투자금이면 접근이 가능한 아주 초소액 접근 매물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월세도 낮지 않죠. 2, 3천 보증금에 월 100에서 110 정도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넓은 투룸형 구조입니다. 13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임대까지 높은 수익형, 연금형 매물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투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유의점 체크해 봐야겠죠. 네, 일단 영등포 일대 개발은 3도심 중에서 가장 늦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저평가를 찾는다고 해서 하단에 있는 여러 가지 공업, 중공업지를 샅샅이 뒤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래 개발적이면서 측면에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진 지역은 상단에 있는 9호선 라인이면서 그리고 당산과 이 선유도역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더 저평가돼 있고 좀 적은 비용으로 기회비용으로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지역 선유도 역세권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마지막 부동산 정보는요. 양팔석 대표와 함께 강남구 대치동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상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분당선 한대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임대 인상 금액 보증은 5천만 원에 월 14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원, 실투자 금액은 1억 원 예상됩니다. 역시나 입지적인 분석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안에서도 대치동입니다. 대표님, 대치동에 대해서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조용히 웃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입니다. 이곳 대치동은요, 그냥 와서 보시면 그것이 그대로 확인이 되는 곳입니다.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 도보로 2분, 그리고 주변이 전부 30평형대 아파트가 다 15억 원대로 훌쩍훌쩍 다 넘고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동 바로 인접해 있고요. 2호선의 테헤란로를 바로 사이에 두고 있으면서도 전철 분당선의 한티역에서 도보로 약 한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그 어느 곳보다도 와서 보시면은 주변에 전부 아파트촌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세대 지역은 그야말로 되려 희소성이 높은 지역임을 알 수가 있죠. 도곡초등학교에서 그야말로 30m 거리에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전철을 떠나서 바로 유명한 대한민국의 학원가 파락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대치동 학원가에 바로 대로변에 자리 잡고 있는 이면도로죠. 그래서 여기는 가해 공부방, 소형 공부방, 또 우리가 새끼과외라고 하는데요. 이 앞에 학원 강사들이 몇 사람들 추려서 고액과외를 시키는 그런 수요가 아주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근린상가입니다. 그렇지만은 내부적으로는요, 방 2개, 거실, 그리고 화장실을 꾸며놨기 때문에 전세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저는 이 지역은 안정된 그야말로 탄탄한 월세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는 최적의 입지와 더불어 높은 수익률이 구가가 되면서 또 앞으로 크게 그 가치가 높아지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대치동이야 뭐 매력적인 지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보다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개발 호재가 있는지 여부인데요. 어떤 개발 호재 있을까요? 개발 호재를 우리가 보면은 단순히 예를 들면 어떤 호텔이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마치 호재인 양 이야기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똘똘한 놈 하나를 가져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면 주택, 상가면 상가가 바로 그 가치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곳 바로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재건축 이주가 계속되기 때문에 상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 재건축을 이주를 하고자 하는 바로 이주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죠. 28,700세대 대치동 수요만 해도 9,000세대입니다. 자그마치 37,000세대가 이주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어느 것보다도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례 신사선 경인전철뿐만이 아니고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삼성동이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탁월함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 수서, SRT, 롯데부지 개발 이런 가치들이 그대로 녹아나는 중심축, 바로 현대글로벌 비즈니스로 대표되는 이 지역이 걸어서 불과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점만 해도 그 가치가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치동의 개발 호재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 지어지지 않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미 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된 상가입니다. 오늘 좀 다양하게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 상가 건물의 특징도 참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지어졌나요? 지어지지 않은 것, 특히 근린상가 같은 경우는요,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 와서 보시면은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층에 간판까지 붙일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2층이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총 6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입니다.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의 전용 면적이 15평, 전용률이 70% 이르기 때문에 분양적이 면적은 22평이라고 해도요. 전용률이 70%라서 실제 전용 면적은 15평입니다. 보통 일반 상가가 전용률이 5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그 가치가 다르죠. 거기다가 대지 지분이 6평에 건물 22평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원가를 아시는 분 같으면 이거 4억대가 넘어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죠. 바로 아주 싸다는 점이 바로 그 가치가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인테리어 고급화되어 있고요. 또 안에를 어떻게 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방 2개, 거실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대 궁금한데요. 가격은 얼마나 되죠? 싸다고 말씀드렸죠. 자, 대지 지분이 6평이 보통 이 지역이 4,500만 원 평당 합니다. 자, 그것만 해도 2억 6천만 원대인데요. 20평만 우리가 따져봐도 이미 원가에 1억 원의 건물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싸구나. 이미 조금만 건물을 지어보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싸구나라고 느끼실 텐데요. 3억 5천만 원입니다. 대출을 활용하시고 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40만 원 바로 대치동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대출이자를 전부 빼고 실제 1억 원 투자하시면은 대출이자 제외하고 1년에 약 9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물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자세하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유의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근린상가를 투자할 때 가장 문제점은요. 현재의 가치보다도 앞으로의 가치가 어떠냐를 꼭 보시고 또 실제로 그 수익이 가능한가 꼭 점검하시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본 부동산 정보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상가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알짜 정보 전해주신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소액으로 쉽게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고요. 9호선 신논현역 거평타운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5번으로 해주세요. 네,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